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원주 지역이 현재 기온 높습니다. 24도고요. 또 한낮 기온 31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며칠째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요. 또 전국적으로 내려진 폭염특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다고 합니다. 시간당 70mm 이상의 물폭탄이 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쏟아지겠고요. 또 일부 지역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는데요. 정말 대기 불안정해서요. 정말 날씨 변동 굉장한 것 같습니다. 모쪼록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또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군이 불법 주정차 인력의 단속 유예를 두고요. 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 간에도 좀 찬반 논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원인동의 마을관리소가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개관 2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7월 1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와 춘천 또 속초를 제외한 강원도 내 시군이 지역 소멸 위험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어제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15개 시군의 소멸 위험 지수가 0.5를 밑돌아 소멸 위험에 진입한 것으로 경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내 소멸 위험 시군 비중은 83%로 비수도권 지역 7개 도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강원도가 도내 8개 노선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종 발표가 8월로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일정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최종 발표가 연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에서 주관한 한국문화가치 대상에서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군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군은 평화와 문화도시 평창으로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거리를 돌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 교통 전담 단속반의 업무가 사실상 이 계도 위주로 전환했는데 지금 이를 두고 천만 논란이 있다는 것인데요. 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일보의 박창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둘러싸고 좀 논란이 있다는 것인데 먼저 현재 횡성 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좀 유사한데요. 그 불법 주정차 단속은 크게 CCTV 단속이라든가 그 말씀하신 단속반의 그 인력 단속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난해부터요.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있고요. 횡성 지역 내 그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로 그 행성읍을 중심으로 총 22개 구간, 22개 구간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중에서요. 13개소의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 대상 차량은요. 그 행성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20분의 유예 시간을 주고요. 단속을 하게 되고 이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지금으로서는 주로 군청 앞이라든가 행성 전통시장 때로는 행성 그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 이 일대가 빈번하게 좀 적발되는 장소로 꼽히고 있고요. 그 불법 주정차 단속의 좀 또 하나의 방법은 CCTV 이외에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의 주요 지점을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인력 단속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신문고. 이 국민신고는 지난해부터 생겼는데요. 그 이 사례가 굉장히 북적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지자체별로 바로는 이제 단속을 하지 않고 한 20분 정도 시간을 두고 그 이후에도 만약에 이제 차량을 이동하지 않았을 땐 단속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럼 실제로 횡성군의 불법 주정차 위반 적발 현황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세 가지 정도 방법, CCTV라든가 단속반, 국민신문고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올 상반기에 행성군이 발부한 불법 주정차 위반 적발 건수가요, 총 한 2,077건에 달합니다. 네. 그 가태료 부과 액수로만 보면 한 8,200여만 원 정도인데요. 선반기 2천 건이면 글쎄요, 참 감이 안 잡힙니다만은 이 정도 뭐 상당한 단속이 되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요 단속된 금 유형을 보면요, 일단은 CCTV로 단속된 차량이 그 전체 단속 차량이 한 90% 가량이 되는 1,861건이었고요. 네. 국민신문고에 좀 신고된 사례도 한 309건에 달해서 309건에 달했고요. 이 중에서 한 174건이 가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그 지난해를 좀 보니까요, CCTV 단속이 한 3,700건 정도가 됐고요. 국민신문고가 한 880건이 접수가 됐고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이제 적발 건수를 보면요, 이른바 그 단속반 인력이 이제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인력 단속인데요. 올 상반기 전담 인력이 4명인데 이 4명이 상시 운영되는 그 단속반의 적발 건수가요, 지난 6개월간 불과 3건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네. 그나마 이 단속된 3건이요, 지난 6월 한 달간 발부된 것이고요. 올 들어 그 단속 인력에 좀 의한 그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런 3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단된 상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예년 그 단속 건수를 좀 봤는데요. 지난 2019년에는 그 인력 단속이 한 105건, 지난해는 107건이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올 들어서 6개월간 그 3건은 좀 급속히 감소한 수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지난 6개월 상반기에 불법 주정차 위반 적발 건수가 2천여 건이 넘었다. 2천 건이 넘었다. 뭐 이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지금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니까요. 좀 의문점을 또 갖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전담 인력이 4명이잖아요. 네네. 4명인데 6개월 동안에 단 3건이었고 이 3건마저도 6월 한 달간만 이 적발을 한 것이었고요.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그 군에서는 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요, 일단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서 지역 상경기 침체라든가 서민 경제를 감안해서 좀 이번에 교통 정책을 이런 걸 낸 거다, 이런 기본 입장이고요. 네. 단속반이 직접 그 불법 주정차 구간에서 저 단속한 차량은 그 가태료 부과 대신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계도장을 발부해서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차량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이유는 군에서 그 해명하는 거는 현장 단속 과정에서요, 단속 요원과 운전자와의 실랑이가 좀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또 다른 민원 발생을 좀 고려해서 가태료 부과는 좀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지역 상경기 침체와 서민 경제를 감안한 교통 정책이다.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또 쉽게 또 와닿지는 않는 명문 같기도 하고요. 또 사실 그 민원 발생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이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좀 되도록 이 직접 현장에서는 단속을 좀 강하게 하지 않고 있다. 뭐 이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횡성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좀 불만의 목소리도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 행성군의 그 교통 단속반은요, 주로 불법 주정차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을 좀 집중 순찰하면서요,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 이동을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상 그 가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이제 구두 경고 수준의 주정차 단속을 좀 하다 보니까요. 그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차량들이 좀 숨바꼭질처럼 잠시 피했다가 다시 자리 돌아오고, 네. 이런 수법으로다가 불법 주정차가 좀 만성화가 되고 있다, 이래서 주변에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그 CCTV의 경우는 좀 20분의 좀 유예 시간을 두고 예외 없이 가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단속반의 경우는 계도만 하다 보니까는 원칙 없는 교통행정에 대한 좀 불신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 무엇보다 좀 일부 상인들의 얘기인데요. CCTV 적발 기준과 달리 좀 인력 단속반의 좀 계도성 현장 지도가 좀 오히려 차량의 흐름을 좀 계속 방해하는, 그리고 상습 주정차를 유발하게 돼서 도로 혼잡을 좀 부추기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지자체 또 횡성군의 입장 의지가 궁금한데요. 좀 어떻게 좀 확인되었습니까?
네, 행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좀 지역 상경기를 좀 감안해서요. 가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좀 신중한 입장이고요. 가급적 주정차 위반 단속 구역일지라도 좀 현장도를 중심으로 유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또 단 좀 상습 위반 시에는 좀 가태료를 부과하는 게 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요. 교통 흐름을 좀 방해하는 상습 위반 지역에 대해서는 그 중앙 분리대 이 봉을 좀 집중적으로 박아서 애초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또한 또 근데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제가 좀 흥미로운 좀 통계상의 좀 자료를 좀 봤습니다. 행성군의 좀 지난 몇 년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 2017년이었는데요. 이때 전체 그 총 적발 건수가 1,846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 이 건수를 보면 지난해 2020년에는 4,083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 배 가량이 2017년에 있던 두 배 가량 작았고요. 그 지난해가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올해 다시 좀 이 단속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유예하거나 가태료 부과를 자제하는 분위기라는 건데요. 네. 2017년과 2021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다음 해가 좀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좀 또 다른 의미로 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그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는 그런 또 마무리를 지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어제 원인동 마을관리소 개소 2주년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돗자리 영화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행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조금은 또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마을관리소 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인지도 또 살펴보도록 하죠.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돗자리 영화제 어제 남산공원에서 열렸다고요? 네, 어제인 15일 남산공원에서 원인동 주민들을 위한 돗자리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원인동 마을관리소 개소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영화 관람 행사를 준비한 것인데요. 원인동 마을관리소의 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는 50명 정도의 시민들이 방문할 것을 예상해서 50개의 의자를 설치했었는데요. 많은 관심을 받은 덕에 80명 가까이 되는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사람이 많았음에도 거리두기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어 붐비는 모습은 없었고요. 원인동 주민활동가들이 출입 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를 하며 철저하게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또 방문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팝콘을 나눠드리고 있었는데요. 비가 온 뒤여서 깨끗해진 공기 속에 가득하게 퍼지는 팝콘의 냄새가 실내 영화관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서울독립영화제 출품작인 그녀의 속도와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출품작인 별들은 속삭인다를 상영했습니다. 영화 시작 전에 주민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마을관리소를 홍보하는 짧은 영상들이 나왔는데요. 팝콘을 드시면서 자신의 얼굴이 큰 스크린에 나온다며 아이처럼 웃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원인동 마을관리소 개소 2주년 행사 돗자리 영화제에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영화 한다고 그래서 앉았잖아요. 기분이 좋지요. 이렇게 나오니까. 생각보다 뭐 날씨가 선선하네요. 아, 저희 그 아파트에 메모 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뭐 저기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그렇게 왔어요. 네, 가족들이랑. 아, 요즘같이 밖에 나올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참 고맙고 가족들끼리 참 오랜만에 나와본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오랜만에 어떤 영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재밌게 보고 가려고 그러고 나왔어요. 아,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하는 걸 봐가지고 알게 되었어요. 네, 다 다른 동네에 살아요. 좀 습한 것만 빼면 우선 영화들이 이렇게 상업 영화보다는 이렇게 극장에서 보기 힘든 영화들이니까 그런 것도 더 기대가 되고 이런 분위기에서 영화를 보는 게 처음이어서 이런 거 다 추억이죠. 네. 자, 그런데 원인동 마을관리소 2주년 행사로 열린 건데
좀 약간 생소하기도 합니다. 마을관리소, 주민센터도 아니고요. 또 예전에 동사무소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원인동 마을관리소 쉽게 말씀드리면 작은 사회복지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후원으로 2019년 7월에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문을 열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마을관리소의 필요성을 수렴하고 마을 활동가들을 직접 모집하고 활동가들과 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전국에서 1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마을관리소는 더위나 추위를 피하고 마실 나오듯 나와서 동네 주민들과 친목을 하는 사랑방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원인동처럼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 밀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의 고충들도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공구나 생활용품을 빌려준다거나 인터폰을 설치해주고 대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불편함을 덜어주고 있고요. 어버이날 행사나 효잔치와 같은 문화 행사들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르신들이 설치하시기 힘든 방충망이나 LED 전등 교체 등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활동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마을관리소에서 먼저 찾아가서 불편함을 듣고 해결해 주는데요. 사람 사는 냄새와 정을 느끼게 해주는 작은 사회복지관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이하은 복지사에게 듣겠습니다. 원인동 마을관리소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근데 주택가들은 관리사무소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공구가 필요한데도 공구를 빌리러 갈 곳이 없고 어디가 망가졌는데도 망가졌다고 얘기할 데가 없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마을관리소인데요. 마을관리소에 오셔가지고 필요한 것들도 빌려가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쉬다 가시는 쉼터 같은 역할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갈 데가 없으시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려서 냉수 한 잔 마시고 가시고 그렇게 하세요. 일평균 20명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다 다른 분들이셔가지고 저희도 새로워요. 새로운 분들이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2주년이 빨리 올지도 몰랐고 이렇게 금방 와버리니까 또 그만큼 주민분들이 저희를 많이 찾아주셨다는 뜻이니까 기분 좋습니다. 네, 사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뭐 생활에 조금만 또 불편이 있으면은 또 문의점이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이제 또 다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주택 밀집 지역에 특히 이제 좀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서는 정말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관리사무소와 또 일종의 사랑방 역할을 같이 한다는 것인데 좀 많은 동네도 많이 좀 설치가 되고 제대로 또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현재 강원도는 노령화 비율이 전국에서 4위입니다. 원주도 노령화를 피해갈 수는 없는데요. 꼭 어르신들뿐만 아니더라도 혼자 사는 주민들에게도 이 마을관리소가 큰 위로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원인동 마을관리소가 모델이 되어서 2020년에는 도내에 4개소가 추가로 설치가 되었고요. 올해에도 원주를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관리소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재개발을 하고 있는 원인동의 모습을 남기는 마을기록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마을관리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좋은 기관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돗자리 영화제 내후년에는 뭐 색다른 또 영화제가 또 기대가 되기도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금요일 또 지역의 문화기 소식 전해드리고 있죠. 윤지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도서관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이 도서관에서 즐기는 마술과 개구의 환상적인 콜라보, 이 제목에 뭐 어떤 프로그램인지 다 이제 유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공연이 마련됐다고요? 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미르네 도서관은 오는 31일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서 마술과 개그, 수다를 떨다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또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1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는데요.
국제 마술대회 챔피언 최효원 씨와 또 KBS 공채 개그맨 조래훈 씨가 팀을 이뤄서 꽁트와 슬랩스틱 코미디, 또 참여형 마술 등이 어우러진 코미디 스토리텔링 공연을 선보이면서 관객들에게 시원하고 또 색다른 웃음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공연을 보려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7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 사이 자녀를 둔 가족들을 대상으로 총 20명을 7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미리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달랠 수 있는 즐겁고 또 신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인데요. 또 원주에서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에 대한 기획 전시죠. 잘 먹어볼까요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8월 29일까지 행구동에 있는 기후변화 홍보관 지하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입니다. 잘 먹어볼까요 전시는 로컬 푸드와 음식 문화, 또 식습관 개선, 탄소 발자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후변화와 식량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식문화가 또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알리고 또 삶을 통해 느끼는 기후변화를 9개의 섹션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경작지의 북상으로 인해 사라지는 먹거리, 또 올바른 먹거리 생산과 소비, 또 상품성이 없는 못난이 채소를 살리는 기업의 이야기, 밥상의 탄소 발자국,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과 비료 사용량, 또 가족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습관 협약서 써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를 했는데요. 시민들이 직접 베란다 텃밭을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8월 1일까지 주말마다 일정 시간에 재활용 용기를 가지고 온 관람객에게는 상추 모종과 또 흙을 제공합니다.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쓸 수 있는 속주머니 꾸며가기도 8월 7일부터 15일까지 매 주말 하루에 선착순 100개가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기후변화 홍보관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추 모종 이거 아주 저도 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영월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죠. 영월 장릉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는군요. 네, 영월군과 국립춘천박물관은 어제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세계유산 조선왕릉 영월 장릉에서 영월 창녕사터 500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볼수록 정이 가는 창녕사터 500나한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영월 창녕사터 500나한은 2001년 영월군 남면 창원리 1075번지에서 농사를 짓던 김병호 씨에 의해서 처음 발견이 됐고요. 이곳에서 나한편 300여 점과 또 창녕이 새겨진 기와 등이 출토가 됐습니다. 또 영월문화재단은 무지개다리 다문화 토크를 10월 7일까지 총 6회 진행을 합니다. 이번 다문화 토크는 사회 문제와 또 지역이 겪고 있는 상황 등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주제를 함께 인식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토크는 22일에 열리는데 코로나19 종식 후에 우리 삶의 방향성과 지역의 예술가들을 바라보는 시선, 영월의 미래는을 주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평창 소식인데 이 전국 리틀 야구 대회가 개막했다고요? 네, 제1회 평창 군수기 전국 리틀 야구 대회가 14일 평창군 야구장과 또 평창 국민체육센터 보주 경기장에서 막이 올라서 23일까지 열전에 돌입을 합니다. 또 첫날에는 한원기 평창군수의 시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총 60경기가 치러지고 또 시상식은 대회 마지막 날인 23일에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대회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와 경북 등에서 전국의 61개 팀 선수와 코치, 또 학부모 2,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얼어붙었던 평창 지역의 상권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대회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회식을 생략하고 선수단과 학부모, 취재진 모두 사전에 평창군 보건의료원의 도움을 받아서 PCR 검사를 받는 등 철저한 방역 대책 속에서 치러집니다. 또 대회장 입장 시 체온 측정 등을 하고 또 경기장 주변에 대한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로 도전과 성취, 또 평화와 화합의 스포츠 정신이 살아있는 평창에서 야구 꿈나무들 모두가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또 우정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지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또 태연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Y 보내드리고요. 자, 이 곡 보내드리면서 전 미리 인사드리고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